풋볼 365에서 나온 이 소식들 한번 다뤄볼 텐데. 네, 손흥민을 좀 건드리는 네, 그런 그쵸.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Does big Ange have the big OC balls to drop the now droppable son? 약간 드롭퍼보. 예, 질문을 던지는 발음 좋네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하면서 뭐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비판이고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은 트집인 그런 건데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언어 유희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now droppable, 그러니까 지금 선발에서 제외시킬 만한 선수가 된 손흥민을 드롭시킬, 그러니까 선발에서 제외시킬 빅 오시 벌스가 있느냐. 벌스가 뭐 직역을 하면 불알이죠. 그쵸.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깡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I have a ball.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빅 오시, 그러니까 이 덩치가 이게 이 호주인이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목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손흥민 요즘 못하는데 주전에서 지금 선발에서 뺄만한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용기가 있겠어? 약간 이런 약간 좀 긁는 느낌의 네. 제목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저런 표현을 이제 기사 제목에 쓴다는 것도 참. 풋볼 365니까요.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좀 정식 프레스라기보다는 네. 약간 발전된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뭐 이적 뉴스도 적중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타 많이 치고 네. 아예 얼토당토 하는 것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국내에서 요게 좀 보도 많이 됐고, 만약에 원 오브 더 프레스에서 나왔으면 받아 쓰는 데도 있고 좀 더 내용이 좀 진중하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개막전 한 경기를 했을 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량이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안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손흥민이 이번 개막전만이 아니라 상당히 지난 시즌 하반기부터 계속 좀 부진하다. 작년에도 골을 많이 넣었지만 대부분 상반기에 넣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도 어쨌든 올 시즌에 뭐 골을 넣는다거나 많이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묶어가지고 퉁친 건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하는 반응인데 골랑 한 경기에 놓고 뭘 그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글의 취지나 뉘앙스나 이런 거는 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포인트? 징조를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노출시킨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개막전 때 모습인데 이 장면에 현지 팬들도 많이 우려를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간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죠. 여기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첫 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 터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손흥민은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이날 좀 초반에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상황은 뭐 그라운드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터치가 조금 예쁘게 손흥민 선수가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로 짧게 해놨다면 수비수의 견제를 받지 않고 뭐 골이 안 됐더라도 유효슈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현지 팬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라는 게 손흥민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이 그동안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가 오픈된 왼발 슈팅 찬스에서 뭐 골을 못 넣거나 유효슈팅을 못했어, 그러면 걱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너무 잘해왔으니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게 뭐냐면 일단 슈팅 결정력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에 토트넘 맨시티 경기 때 뛰자마자 과르디올라가 좌절을 했겠어요. 그리고 아스날 팬들이 토트넘 보면서 손흥민이 골 못 넣으니까 저거 일부러 못 넣은 거라고. 그쵸. 그렇게 물론 얘기하고. 그들도 약간 오버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런 드립이 먹힐 정도의 선수라는 거죠. 웬만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그 경기만으로 끝났다면은 뭐 넘어가는 건데 그 경기 이후에 어쨌든 개막전에서도 지금 이런 점이 나오니까 뭐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안 좋던 시기가 있을 때도 다들 이게 손흥민이 이제 뭐 끝났다는 둥, 뭐 하락세라는 둥, 에이징 커브라는 둥, 요거 뭐 4, 5년 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본인이 다시 정상궤도 복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공감이 가는 면이 있다. 예. 아무튼 뭐 여기 이 기사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그 원어브댐으로 다른 선수들 중에 평범한 선수들하고 똑같이 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자존심 상하고 아쉽긴 한데 기량에 대한 지적을 떠나서 그 명단 제외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령 손흥민이 뭐 60, 70%밖에 기량을 설령 못 발휘한다 하더라도 지금 토트넘에서는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은 너무 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 비판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그러면 그 자리에 베르너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전술을 씁니다. 지난 시즌 뭐 초반 중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톱이 아니라 왼쪽에서 출발을 하고 솔랑키가 합류를 한 거 정도. 그리고 솔랑키가 뭐 감론을 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리케인의 한 7, 80%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박스 안에서 저렇게 경합해주고 수비 끌어주고 제공권 경쟁력 있고 이런 선수가 없었잖아요. 히샬리송도 사실 그런 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솔랑키의 가세가 앞으로 이 팀에 확실히 녹아들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하고의 합도 좀 맞아갈 거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문제는 전술적으로 이 교정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좀 변화가 너무 없는 거. 물론 탑 팀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탑 팀들은 뭐 전술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일단 주고 상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형 전술을 짜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좀 그 약간의 변수를 가미하거나 아니면 더 수승을 시키거나 가는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너무 자기 축구 철학에 대한 굳건한 어떤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뭐 프리시즌 이번 경기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면도 좀 있지 않나. 이번 경기에서도 왼쪽 터치라인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사이드백들 안쪽으로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지점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볼 터치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지 제 생각엔 전술적으로 이견이 있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좀 말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랑 대화 한번 하면 바로 그냥 꺾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감독이란 직업 자체가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적인 생각들을 선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발전적인 변화라든가 실험적인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개막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느끼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전술적으로 좀 경쟁돼 있다 하더라도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은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걸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좀 살아났더라고요. 네. 프리시즌 때 좀 심각했거든요. 신정팀이랑 해서 그런가? 익숙한 홈 경기장이나. 신정팀이랑 하면 선수들이 또 이게 또 없던 게 나오니까 그때 반짝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오른쪽에 존슨 진짜 개판이었고요. 존슨은 양미학 선수가 지금 가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체도 좀 늦게 했고 근데 비수마가 갑자기 우승가스 때문에 빠진 거 제외하면 거의 뭐 정예 라인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격팀 레스터시티 상대로 전반전에 많이 리드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레스터가 안 올라온 거였고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 과정에 팀의 어떤 부진에 대해서 가장 쉬운 거는 그 팀의 최고 스타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번 주말에
에버튼전에서 만약에 에버튼도 솔직히 경기 전반 개막전도 그렇고 별로인 팀인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내용이 안 좋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브레넌 존스는 솔직히 네. 토트넘이 이제 유럽 대항전과 챔피언스리그를 원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네.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성장을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아니면 그냥 딱 그 예전에 맨유에서 몇 년 전 맨유에서 그 데니얼 제임스 쓰는 정도만 네.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잘 팔았죠. 네. 내부적으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뭐 전술에 적응이 늦거나 아니면은 팀 스타일이 바뀌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애슬리트로서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팀에서 어쨌든 지금 존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정책 자체가 지금 너무 어린 선수들 위주로 아츠그레이나 뭐 베리발이나 이런 선수들이 벌써 경기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과연 지금 리그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팀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운영입니다. 선수들의 어떤 커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도 사실상 거의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잖아요. 네, 솔랑키가 온 걸 지난 시즌하고 비하면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나? 지난 시즌 그래도 히샬리 형이 뭐 10골 넘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적도 남았으니까 뭐 변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그레이드 팀에서 손흥민을 선발해서 뭐 빼라 마라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답답한 거죠. 네. 네. 물론 그럼에도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에버턴전에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당연히 선발로 나오고 솔랑키도 같이 나오겠죠? 아, 그러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했던 이제 오른쪽이 누가 나오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콜레스키가 존슨보다는 훨씬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양쪽 측면에서 사이드 그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현재의 포스트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존슨이 언제까지 주명 받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주말 경기 좀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요때 보기 좋게 찰칵거리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정도면 근데 물론 비판 지금 네. 뭐 여기 이 매체 정도만 한 건데 만약 비판이 좀 있으면 손흥민 선수 이거 하면 돼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